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패션 트렌드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송은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영상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조금 서운하기도 한데요. 빨리 이 어려운 시국이 지나서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다 기원하면서 오늘 첫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션 트렌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선은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는 요즘 세대의 특성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현재 2021년 어떤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패션 트렌드들의 방향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조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는 스타일과 트렌드라는 부분으로 소비 주체가 되고 있는 MZ세대에 관한 분석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비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면 G세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G세대, Z세대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하시죠?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G세대의 특성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Z세대가 왔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Z세대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와 문화의 중심인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의해 다가온 세대를 Z세대, G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G세대라고 이야기하면 1995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부터 한 2010년, 2005년 출생한 한 640만 명 정도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2021년 한국의 Z세대의 현 주소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세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다. 두 번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세 번째, 현재 지향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 G세대 같은 경우는 현대 문명이 발달된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이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컴퓨터와 게임을 하는 IT 기기에 굉장히 능숙하고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저는 X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쯤에서 컴퓨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의 G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놀고 휴대폰이라는 부분에 너무나 익숙해서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기의 활용도를 훨씬 더 넘어서서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기에 거부감이 없다라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방적인 부모 세대의 영향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 제시를 하는 거에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좋다, 내가 싫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왜냐하면 예전만큼 형제들이 많지는 않고 대부분 외동딸,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태어난 세대들이 G세대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세계에 살고 있지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현재 지향력 성향이 강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현재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집중도가 굉장히 다른 세대보다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 그 다음에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게 세 가지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G세대의 세 가지 특징 중 첫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환경 비즈니스가 전국의 G세대 14세부터 24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봤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유튜브 감상이 82.2%, 그리고 대부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한다가 59%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특징적인 성격과 동일하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 시청이 자연스럽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는 온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대로 이들은 온라인상으로 모든 소비와 여가와 근무와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TV 시청이 필요 없답니다. 휴대폰에 유튜브만 깔려 있으면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모든 공부와 모든 생활이 유튜브 하나면 다 끝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서 설명드린 G세대들은 유튜브 시청 감상의 82.8%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채널이 없으면 일상이 가장 지루할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유튜브가 단연코 1위라였던 거죠. 나머지들 한번 보세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건 전부 다 SNS잖아요. 이만큼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고 많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Z세대는 유튜브 활용을 가장 잘하는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어떤 정보를 알아낼 때 이전 세대들, 저희 같은 세대들은 초록창의 지식인에게 많이 물어보곤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G세대들은 초록창이나 구글링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을 하고 실제로는 TV 시청보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짧은 영상들을 즐겨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또 다양한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화장법, 룩북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링크를 걸어두면서 판매 또는 광고로도 연결이 되거나 팬덤 사이에서는 라이브 방송이나 댓글을 통해 친목을 이루는 모습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나타났던 코로나 이전의 세대보다 현재에서는 이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G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카톡이나 인스타 쪽에서 많이 쓰는 신조어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키보드를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 다양한 신조어들 등장하는 부분의 컨테스트를 몇 가지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은 컨텐츠로 이른바 신조어 테스트나 아재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서 앞에서 화면에서 봤던 신조어를 보고 내가 몇 개를 아는지에 따라서 젊다, 친화력이 있다, 아니면 아재다 라고 나누어질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조어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10개의 단어 중에서 다들 10개 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다 10개 중에서 하나? 턱스크? 알까 말까 하는데 레제 이거는 레이저 제모랍니다. 레미제라블, 레저 뭐 이런 거에 오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도 레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 이런 줄임말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왔죠. 두 번째 고렴이 이 부분은 게리뷰티 최고의 유행어 저렴이에서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가성비 좋은 상품들을 지칭했던 단어인데요. 저렴이의 반대말로 고렴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라고 합니다. 조금 어거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신조어라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 본인이 자초한 일을 스스로 한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야간문주를 만들겠다고 제기동에 가서 야간문 풀떼기를 잔뜩 사와서 씻고 말리는 과정이 정말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불제. 안 해도 되는 건데 남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자 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턱스크, 이건 맞추시죠? 턱스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동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힘들고 뭐 해서 턱 아래로 마스크를 내리다 보니까 턱스크라는 단어도 생겨나게 됐고요. 짬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이거는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으로 이제 고수의 냄새를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어떤 TV 유명 프로그램에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원신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단어에서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결에서 떨어져서 네티즌들에게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능숙함 아니면 뭐 고수, 여유로움 이런 부분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고요. 전매추해, 점심 메뉴 추천해.
9시부터 18시까지 출근부터 퇴근까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점심 메뉴라고 하죠. 주위 사람들에게 뭐 먹을까, 뭐 먹었어 묻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신조어, 전매추해. 누군가 추하자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점심 메뉴를 추천을 받는다 라는 단어고요. 투리구슬, 여자아이들, 아이돌의 여자아이들 친구의 제목인 유리구슬에서 아래와 같은 가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투명한 유리구슬의 오탈, 그러니까 실언으로 투리구슬이 되었는데요. 이거와 비슷한 얘기로는 된장님 원장찌개 시켜드릴까요? 이거는 원장님 된장찌개 시킬까요? 라고 했던 부분을 잘못 이야기한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닭눈삼. 이거는 닥치고 눈팅만 3개월.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입했을 때 다 나와 있는 정보는 묻지 말고 눈팅. 한 3개월 정도 하면서 그 카페나 밴드나 인스타나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봐라 라는 의미가 닭눈삼이래요. 네. 이제 9번째, 닭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요즘 치킨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인데 치느님은 늘 옳다는 것이 이 부분에 가장 트렌드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떤 치킨, 어떤 브랜드를 시키든 치킨은 다 맞다, 옳다 라는 단어의 닭모치라는 단어고요. 꾸꾸꾸, 꾸안꾸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이라는 신조어에서 파생된 꾸꾸꾸는 꾸며도 꾸질꾸질하다는 뜻이랍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신경 써서 꾸민 사람과는 반대로 꾸미려고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꾹꾹꾹, 쯔쯔쯔 이런 형태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앞서서는 G세대 특징인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이번엔 두 번째, G세대 두 번째 특징인 개인주의적 성향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G세대들은 정말 자유분방하고 본인들의 호불호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어쩔 때는 그 이전 세대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거나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에 대한 반응 또한 세대에 따라서 꼰대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엄청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 캡처해 드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시면 G세대고요. 아, 맞아. 이거 좀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이전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희 때는 신입사원이 인사를 왜 안 해?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 선배님이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든다, 버릇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G세대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 위주의 생각을 조금 하는 부분이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뭐 한 건지에 관한 기준이 이전 세대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G세대들이 이렇게 조직보다는 본인을 더 살피며 자라나게 된 그 배경에는 개방적인 부모 세대를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전통적인 한국 부모와는 다르게 이들은 parents, P가 되어지는 parents, 부모가 아니라 parents, 공정한, 평균적인 이런 parents라고 불려지는데 자식이 어리더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들여주는 훈육자가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세대들에 관한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한 페어런츠에서는 엄마는 싱글보다 더 젊게 살아야 되고 본인들의 취미와 생활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들과 딸을 구별짓지 않고요. 딸이라도 강하게 키우고 아들이라도 섬세하게 키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아버님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양육을 위해서는 처가살이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TV나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속에서 젊은 부부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옛날의 전통적인 부모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동등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세대의 부모,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굵직한 이슈의 중심엔 바로 2030, 일명 MZ세대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주력 세대로 떠오른 이들이죠. 자, 이들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MZ세대 집중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향은 성신여대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도 2년만 늦게 태어나셨어도 이게 MZ세대 소리 듣는 건데 말이죠. 갑자기 제 나이가 탄로가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X세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MZ세대를 연구하고 있죠. 보통 MZ세대라고 하면은 1980년생부터 뭐 90년대생 그리고 2000년대 초반생까지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이제 통칭해서 가리키는 한마디로 뭐 요즘 세대라고 하는 2030이잖아요. 네. 이들을 뭔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자본주의 키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키즈 어떤 의미일까요? 앵커님은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돈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성세대는 자본주의 그러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약간 이념적으로 그걸 네.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MZ세대의 특징은 자본주의 속에서 낳고 자라고 먹고 입고 놀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돈에 대한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세대를 네. 일컫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저는 어르신들이 돈 밝히면 못 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 밝히지 않으면 못 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경제관념이 굉장히 밝고 네. 그리고 돈에 대한 이 편견이 없는 그런 소비자들을 MZ세대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가 지금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떠올랐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이들의 소비 성향은 기존 세대와는 좀 어떻게 달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다라는 평가를 할
할 정도인데요. 깐깐하다. 네, 깐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MZ세대들이 한국이 부유할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절대 빈곤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볼 때에는 아니 배부르고 문제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MZ세대들은 수시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네. 이러다 보니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냥 기존의 기성 티피컬하다고 하죠. 이제 전형적인 네.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막 가성비를 따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다가도 어느 순간 확 풀더라고요. 네, 요즘 말로 뭐 플렉스? 네, 이제 네. 플렉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에 이제 돈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솔직하고요.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하고 네.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올해 이들이 열광했던 제품이라든지 또 영상을 보면 이 MZ세대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네. 가수 B 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깡. 그럼요. 일일 일강 같은 경우 이제 오죽하면 일일 일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1일 3강, 7강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는지 아시나요? 뭐 B를 보려고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가로로 보면 희극, 세로로 보면 죄송합니다. 가로로 보면 비극, 세로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로로 보면 밑에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들을 보게 되는 거죠. 댓글 보러 들어갔다. 네, 왜냐하면 그 댓글을 보고 자기도 남기고 또 동참을 시키고 네. 이러면서 하나의 놀이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유재석이 아닌 또 유산슬에 열광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참 MZ세대 특이하다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이 부캐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보통은 나의 아이덴티티, 자아는 하나야라고 생각했던 기성세대와 다르게 이들은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부캐, 네. 그거를 너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준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산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MZ세대의 특징은 의외성인 것 같아요. 뭔가 첨단을 걷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전통에 심취하기도 하고요. 네. 혹시 이 영상 보셨을까요? 명주 짜는 영상인데 잠깐 볼게요. 네. 이게 국가무형문화재가 직접 명주를 짜는 영상인데 이게 200만 건 조회수를 넘었고 70%가 2030이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또 네,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은 과거에 본인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컨텐츠들을 봄으로써 신기하다, 새롭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되게 새롭고 신기하게 다가오는 거죠. 저거는 범 내려온다 그 네, 영상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요즘 정말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 영상이 보시면 사실 음악은 판소리거든요. 네. 판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의상도 보면 약간 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영상이 한국의 주요 명소들을 알리는 영상인데 네. 사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뮤직비디오라는 게 사실 의외성으로 터진 거죠. 한국관광공사, 공사에서 저런 영상을 제작할 정도면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MZ세대 소비자들 마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너무나 그 의외성을 주기 위해서 MZ세대를 연구하고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제 쿨하다라는 네. 느낌, 재미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보지 않는 이런 MZ세대들의 특징을 계속 간파하고 그것을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MZ세대 제자들 많이 있으시죠? 네, 가끔 네. 뭐 이렇게 뭐 식사도 하시나요? 그럼요. 어때요? 뭐 중국집 가서 교수님이 짜장면 했는데 탕수육 뭐 이렇게 호불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제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호불호,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얘기할 줄 알고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더 예의가 바르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사고를 하는 저는 그런 모습은 저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 소비 생활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보통 나타나더라고요. 네. 조직 생활 하다 보면은 뭐 학연, 지연, 혈연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걸 좀 거부하는 것? 뭐 그런 경향도 보이던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 스티커 인맥이다. 그다음에 뗐다 붙였다. 네, 그다음 티슈 인맥이다.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약간 과거에 굉장히 유대감이 돈독하게 형성될 만한 역사적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들끼리 느끼는 유대감이라는 것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뭔가 좀 느슨한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만의 그런 이 연대감을 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1년 안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또 이직이 잦은 거예요? 이제 워라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워라밸을 너무너무 추구하는데 한마디로 약간 힘든 모험, 위험한 모험보다는 이 소박한 안정을 택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뭐 소확행, 욜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쪽으로 자신의 삶의 이 워라밸을 되게 중시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요즘 애들은 너무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뭔가에 하나 꽂히면 또 굉장히 뛰어난 몰입감을 발휘하는 게 이 MZ세대잖아요. 맞습니다.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MZ세대가 뭔가 좀 재미를 느끼게끔 그리고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게 또 생산성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단군 이래로 가장 똑똑한 세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정말로 똑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몰입감이 되게 좋고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효능감을 좀 높여줘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으로서 자기 효능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것이 조직에서 말씀하신 대로 몰입력을 뛰어나게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장 상사들 중에서는 이 MZ 세대 이 후배들을 보면은 항상 종잡을 수 없어서 겁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좀 이렇게 뭐 꼰대가 아닌 선배로서 좀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참 이게 말씀드리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세대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것을 어떻게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자라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형성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름을 좀 인정하고 네. 사실 그들이 되게 자유롭고 뭐 욜로하는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스펙으로도 취업이 되지 않는 굉장히 고단한 세대거든요. 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겪어 나가고 있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뭐 세대 갈등, 세대 유감이 아닌 세대 공감으로 갈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향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